자,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는 1학년 9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초반에 나오는 우주론의 어떤 정립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들어왔나요? 제가 요 한글창 하나 띄워놨는데 창 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주론이라는 거는요,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모두 합쳐서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런 것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 이런 거, 지동설, 천동설 그런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우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우주 관측을 통해서 정립된 우주론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켰느냐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적 우주론은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은 동적인 우주론이다, 동적. 주의하실 점은 이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팽창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팽창 우주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정적인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있다. 요렇게 팽창 우주론을 다른 말로 하면 동적 우주론이다. 그 다음에 동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변화한다라는 건데 팽창,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빅뱅 우주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팽창 우주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빅뱅 우주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적 우주론. 처음에 등장한 거는 정적 우주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적 우주론의 시점을 쭉 얘기해 보면 1920년대까지 왜 이때까지 많은 과학자가 지지했느냐, 정적 우주론은 관측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우주는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그 시절까지는 우주에 대한 그 개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대단히 좁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뉴턴에서 거의 정립이 돼서 시작됐다라는 것은 뉴턴이 처음으로 이제 지동설을 확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등장한 거는 뉴턴 때문이 아니지만 지동설을 확립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동설을 확립시키면서 태양계가 우주 전체다. 대단히 좁죠. 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1920년대 되기 전에 셰플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는 우리가 포함된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가 곧 우리 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에 대해 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많은 지지를 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또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그런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지지를 하는 바람에 정적 우주론은 어쨌든 초반부에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팽창 우주론, 동적 우주론이 1922년에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동적 우주 모형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그 지구과학2에서는 되게 중요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요. 뭐 이런 걸 제시했다.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변화한다라는 거였어요. 변화하는 우주는 변화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팽창할 수도 있고 프리드만은 수축할 수도 있고 얘가 변화를 그 멈춘 상태에서 잠깐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팽창 우주론이 등장하면서 정적 우주론하고 이제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서로.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던 와중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미국 천문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몇천 년 이상을 이어져 오던 천문학의 관점이 불과 10년 만에 한 두 개가 작살이 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허블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우주가 우리 은하까지가 그냥 우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허블이 관측을 통해서 뭐를 관측하게 되냐면 외부 은하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 외부 은하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것만 관측한 게 아니라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모든 은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멀어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허블로 인해서 우주는 그동안 가지고 왔던 허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주의 관념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를 감싸고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우주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결론. 허블의 법칙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문학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우주다. 그 중에서도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허블의 관측으로 인해서 1929년에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사이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정적 우주론은 저세상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아인슈타인은 아직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블을 찾아가서 자기가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정적 우주론을 계속 믿던 그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허블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데 뭔가 우주가 뭔가 현상 자체를 유지한다라는 것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여기 5번에 보시면 정상우주론이라고 해서 본디, 골드, 호일이라는 사람들, 특히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기반은 정적인 우주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믿었던 거예요. 약간 종교적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커지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 기본적인 성질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크기가 커지는 만큼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질량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질이 생성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밀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밀도라는 거는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밀도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분모인 부피가 커지면 질량도 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만큼. 그래서 정상우주론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정상우주론의 포인트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정적 우주론이 아니죠. 정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부피일 수도 있죠. 크기가 커진 만큼 질량도 새로 발생하여 증가한다는 우주론이에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럼 실제로 이제 기존의 팽창 우주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허블의 법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현재의 우주를 보니까 이렇게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 제 칠판에 뭐 쓸 건데 화면 보입니까? 자나? 제 얼굴하고 화면 보여요? 칠판 보여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현재 우주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자꾸 커지더래요. 현재 자꾸. 그런데 지속적으로 몇 년을 계속 지켜봤더니 계속 커지는 현상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 야, 동영상을 촬영해서 리와인드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점점 작아지겠죠? 예, 작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게 되면 얘는 질량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원래 현재 공간이라고 할게요. 현재 공간에서 질량이 이렇게 1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요만하게 돼가지고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주의 크기는 작아지고 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질량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량들의 간격이 대단히 빡빡해지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과거로 시간을 돌렸을 때 밀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만 내비두면 쭉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는 커지는데 질량의 변화는 없으니까 현재 우주의 밀도는 과거의 우주의 밀도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진 거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옛날로 보내면 보낼수록 얘가 계속 현재 팽창 중이니까 옛날로 보낼수록 점점 밀도가 커져가지고 만약에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면 그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이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의 형태가 어느 순간 과거 시점으로 돌려보내면 엄청나게 하나의 작은 점이 되고 밀도가 대단히 큰 밀도가 크면 서로 막 굽이 되고 막 벗어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 푹 커지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빵 하고 터졌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팡 터진 다음에 서서히 지금처럼 쭉 밀려오고 있다. 우주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팽창 속도가 초기에는 엄청나게 빨랐다가 어느 시점부터 좀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허블의 법칙 때문입니다. 허블의 법칙. 물론 거기에 따른 증거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증거는 다른 반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녹화 저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우리 구글 클래스룸의 보강으로 오늘부터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1학년 9반 수업하는 것도 다른 반에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강 자료 올려놓으면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대폭발 우주론. 여기 보시면 화면 다시 보이죠? 예.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우주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모두 한 점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하고 계속 팽창하면서 기본 입자들을 비롯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쿼크나 경입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다. 그래서 이 우주론을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가모프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으로 우주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벨기에의 천문학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요 다음 강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녹화해서 제가 이제 올려놓으면 실시간 수업으로 할 건데요. 예, 올려놓으면 자세히 좀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분포를 잘 설명하고 관측 사실과도 일치하면서 현재는 가장 널리 인정받는 우주론이 되었다. 교과서상에서는 크게 증거가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죠. 네. 첫 번째가 뒤에 다른 강좌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주의 전체 분포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에 주의하세요.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입니다. 질량비가 약 3대1로 유지된다는 거. 그게 왜 증거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잘 설명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정상 우주론은 폐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결국에는 질량은 증가하지 않고 부피만 커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예,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 우주론은 크기도 커지지만 질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우리 한글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정적 우주론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뉴턴에서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계속 그러다가 팽창 우주론이 나오게 되는데, 팽창 우주론은 동적 우주론이죠. 동적 우주론이 등장하고,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웁니다. 그죠? 네, 싸우다가 허블이 등장하면서 허블의 법칙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허블의 법칙이 발견되면서 정적 우주론은 아웃이 됩니다. 꺼져.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뭐예요? 팽창 우주론 중에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해서 또 서로 툭탁툭탁 싸웁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펜디어슨과 윌슨에 의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면서 정상 우주론은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의 어떤 변화로 보면 이거죠. 우주는 가만히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싸우다가 허블의 법칙으로 인해서 팽창하고 변화하는 것이 맞다. 정적 우주론은 꺼져.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동적 우주론, 이제 팽창 우주론에서 빅뱅과 정상 우주론이 마구 싸우다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정상 우주론 너 꺼져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가장 인정받기까지의 두 가지 사건, 주의할 점, 지금 요 내용은 제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의미하는, 지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험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허블의 법칙 발견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주는 팽창하기는 하지만, 이 말은 크기는 커지지만, 그죠? 새로운 질량이 탄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비교. 공통점 주의해야 됩니다. 공통점. 두 우주론 모두 일단 정적이냐 동적이냐 했을 때 팽창 우주론이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첫 번째 크기 변화. 크기라는 것은 부피를 의미하죠. 우주 전체의 크기. 네, 보시면 정상우주론은 크기가 팽창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얘도 팽창합니다. 둘 다 팽창한다. 이게 아까 팽창우주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질량을 보면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해요. 네. 그런데 정상우주론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얘는 부피가 커지는데, 빅뱅 우주론은 부피가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해요. 부피분의 질량에서 분모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빅뱅 우주론은 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상 우주론은 크기가 증가한 만큼 질량도 커진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모가 늘어난 만큼 분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밀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요 한글 파일은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했는 거, 녹화했는 거를 편집을 해서 녹화분을 올려놓으면서 동시에 추가 자료로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오늘 본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나? 선생님, 네. 저 질문이 있는데, 하세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저번에 질문지 올리셨잖아요. 그 중에서 문제에 네. 우주 배경 복사가 약 2.7켈빈의 전파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2.7켈빈이 아니라 3켈빈이 아닌가요? 둘 다 돼요. 아, 둘 다 돼요? 정확한 값은 2.7 켈빈 쪽이고요. 네. 3 켈빈이라고 하는 건 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거 아마 어떤 문제지 같은 데 보면 2.7 돼 있는 데도 있고요. 3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뭐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예. 여러분들은 그냥 대강 알면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문제지에 보니까 2.7로 나왔다. 2.7로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3돼 있다. 그럼 3으로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거 굳이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애초에 그걸 통일을 하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죠. 미친놈들이죠.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어느 쪽이 정확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뭐 왈왈부 말이 많아요. 특히 과학 쪽이 아이씨 몰라. 하여튼 그래. 질문 없습니까? 다 자나? 예. 질문 없으면 전달사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예.